TK 브라더. 안녕하십니까, 조변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과 관련해서 이런 논의가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또 사면 논의가 글쎄요, 지금 시작됐을까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영준 시장이 이제 청와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만났습니다. 거기서 지금 자 당선자가 대통령을 향해서 뭐 경제를 살리라 하겠습니까? 무슨 지금 무슨 백신 이야기를 그 자리에 1년밖에 안 하겠습니까? 남았어요. 그러니까 네.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한 요구 뭐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사면을 요구하는 것들이 아마 제일 무난하고 국민들 공감대를 형성, 그러니까 보수 쪽에 봤을 때 국민의힘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무난한 화두가 아니었을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 세력 간에 또 내년 뭐 정치적 개편 뭐 이런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나왔다 뭐 이런 취지시네요. 그렇죠. 예, 아니 어떻습니까?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두 사람 다 친이겠죠. 친이명박계입니다. 사실은 뭐 그렇죠. 아까 네. 박영준이가 이야기했는데 뭐 오시훈 또 나중 인터뷰에서는 자기도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렇죠. 그 사람 두 사람이 예. 다또그 박용준, 오세훈 두 사람이 또 특수 또그 학연으로 엮여 있죠.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뭐 오세훈한테 서울시장 출마를 건조한 것도 이걸 말고 지난번 처음 할 때도 박영준 시장이 시장, 예. 정부 특보할 때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부 수석입니까? 정부 특보가 아니고 정부 수석일 때 그런 데 얘기되는데 두 사람의 관계도 특수 관계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봤을 때 저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는 이야기입니다. not bad. 아픈 달이거든요. 사실 두 사람 다. 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81세입니다. 나이가. 그리고 17년을 받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나이가 70입니다. 그리고 22년을 받았어요. 예, 뭐 벌금도 180. 그리고 뭐 이분들이 또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또 상당히 오래 살았죠. 2017년부터 지금 형을 살았으니까. 만 4년 네,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아마 두 분 당사자조차도 자기들이 아마 이 형기대로 끝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언젠가를 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게 사면 논의 자체가 여당 입장에서는 나쁜 달인데 야당 입장에서는 복잡다단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왜 이제 청와대 회동 전에 서병수 전 의원이죠. 예. 전 의원이 예. 또 먼저 이제 한번 꺼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사면을 끄잡아낸 건 아니고 예, 탄핵이 잘못됐다고. 탄핵, 예. 이 잘못됐다고 끄잡아냈는데 저는 이게 사실 이번 서울 부산 보궐시장 선거도 친이계 두 분 다 친이계이지만은 지금 당내 역학 구조상 친박들이 굉장히 지금 소수화돼 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친유승민계보다 더 작은 계파가 돼 버렸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서병수 의원이 뭘 노리고 했을까? 이 사람이 당대표도 출마 안 한다 그래요. 당대표 출마 안 할 정도로 지금 친박이 쪼그라들었다는 거죠.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이야기를 끄잡아냈다는 것은 친박 결집을 노리고 그리고 유승민계라든가 친이계들한테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도 의심됩니다. 그 정치에서는요 목소리가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는 뭐냐면요. 자 사면을 요구하는데 사면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죄를 용서해서 형벌을 면하게 하는 것을 사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국민의힘 우리 저 당원과 당직자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죄가 있는데 용서해 달라는 요구입니까? 그러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이걸 정리해 주세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수많은 태극기 부대들은 무고한 죄가 없이 지금 형벌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입장은
원천적으로 무효니까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걸 바로잡겠다는 뜻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죄가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니까 용서해달라는 건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아니 그래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탄핵 반대나 뭐 탄핵 찬성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는 안 된 상황 아니 맞죠? 정리를 했었죠. 어떻습니까? 김종인 전 대표가 정리를 했었죠. 두 그건 전직 뭐, 대통령 예, 잘못에 대해서 사과도 했는데 예. 김종인 씨가 물러나자마자 다시 지금 또 그 사공들이 예. 각자 도를 지었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금 산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청와대나 민주당이 원래 이제 의도하거나 뭐 노림 아까 얘기하신 거 의도하고 노린 건 아닌데 어. 아픈 달인데 안 그래도 들고 싶은데 자꾸 들어서 그러니까 베이베리 땡큐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붙여보세요. 붙이면은 이념적으로 진보나 좌쪽에 있는 사람은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쪽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이 정치를 하는 이 사람들은 박근혜라는 전직 대통령을 선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다 없다는 아무 관심이 없고 사면이 되면 내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요것만 계산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지난 2017년도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영어의 몸이 되고 구속 재판을 받고 구속이 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를 신나게 치렀습니다. 그때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이거는 막 보이콧하고 모든 정치적 수도하고 이거부터 해결하자 한 사람 누가 있어요? 결국은 선거로 이번 나가버렸죠. 사면이라는 것도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면 시켜주는 게 유리할까 안 시켜주는 게 유리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자기들은 있고 키를 잡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국민의힘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는 게 유리할까 안 나오는 게 유리할까 요걸 계산하고 있어요. 거기서 국민들은 분노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홍 반장님 말씀 중에 하나는 뒷부분은 동의하는데 앞부분은 동의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꼭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금 그 구속 상태를 여론조사로 보면은 지금 사면 네, 해주자. 동아일보 여론조사가 뭐 있었는데 사면 찬성 반대 뭐 이런 사면 반대가 지금 더 높아요. 예, 예, 그게 높았던 아직 것 풀어줄 같아요. 때가 아니다. 예. 그 이제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하는데 사과 반성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한 사람은 자기가 죄지인지 안 죄지인지도 몰라. 죄의식 자체가 없어요. 한 사람은 내가 죄가 없다. 다스는 내 거 아니다. 근데 왜 자꾸 내 거라고 하고 죄라 꼭 하느냐고 얘기하는 쪽인데 실제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지금 붕괴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전두환 학습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DJ가 하고 YS한테 건의해서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풀어줘 제가 사면시켜줬죠. 예. 사면시켜주고 난 뒤에 전두환 선수가 지금도 하는 짓을 보면은 형편없는 지금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재산이 29만 원이라는 둥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실 그 전두환 학습 조건 때문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 부분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풀어도 돼요. 지금이라도. 근데 단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중요한 전국 선거 2개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점을 노리라고 봅니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국민이 언제일 것까 그 타이밍을 보고 있을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저는 또 한 가지 더 이해하고 싶은 거는 뭔가니까 지금 최근에 유승민, 홍준표 이런 분들이 계속 화면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견제하는 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저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자, 이 사면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해 득실을 따지는 어떤 뭔가 대상 아니면은 기준 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홍반장 잘 혹시 아시죠? 아십니까? 예. 지금이 이렇습니다. 이게 박근혜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두고 봤을 때, 자 지금 국민의힘에는 주자가 지금 뭐 누군지도 잘 몰라요. 예, 네? 그렇죠. 차기 대통령 출마할 주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부각된 사람은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인물 하는 예, 사람이 예. 야권의 주자로서 부각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야권의 주자를 흠집내기 위한 가장 큰 소재가 뭐냐? 박근혜라는 전 대통령이 가장 큰 소재입니다. 그거는 이해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는 입장이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는 입장도 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가 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 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 거기에 걸림돌이 지금 윤석열이를 흠집을 좀 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사면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은 윤석열이 저 박근혜를 누가 수사해서 교도소였나? 윤석열이 아니냐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네? 딱 걸려 있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사면이니 뭐니 하고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내몰라 하다가 이제 와서 사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또 이제 네.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도 네. 이 사면 논의를 뭐 이렇게 이제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면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다른 뭐 이유들 예를 들어서 뭐 백신 뭐 이런 것도 다 덮을 소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떻습니까? 덮을 소재까지는 백신을 덮을 소재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의 이제 승패라는 그 큰 변수 예. 이외에 이 박근혜 사면이라는 변수도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 중에 저는 이제 하나로 야권 떠오른다, 분열을 이거예요. 노리는 예, 아주 큰 예. 변수가 된다. 거기에 이제 예. 휘말려 가지고 같이 저 야권에서 같이 이제 휘돌아가다가는 예. 손해만 보지 이익은 볼 일이 별로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 지난번에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탄생한 걸 한번 보세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을 하고 했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저항하면서 커버렸어요. 그렇죠. 예, 예. 자, 지금 바꾸어 말하면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인데 이분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면은 오히려 덕해가지고 지지율 더 높게 그렇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간접적인 걸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됨으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교도소 들어갔나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 자체가 벌써 국민의힘과 야권의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좋은 불쏘시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런 뜻이에요. 거의 유식한 용어로 이제 이의제인데 오랑캐를 제압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네요. 저 뒤통수로 예. 치겠다는 거죠.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 전략에 국민의힘이 지금 놀아나고 있는 자, 거예요. 좋습니다. 뭐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왜 지금 이런 논의가 시작됐는지에 대한 확인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 고급 정치 방송인 우리 과장자 혼자 고급 정치 방송이야 혼자. 한번 그러면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네. 언제쯤을 타이밍을 잡을 건지 한번 갖고 계시는 식견들을 한번 총동원해 가지고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은 이 사면을 언제쯤 행사할 것이다. 이거 한번 내기는 좋습니다. 예. 전 그거보다는 일단은 이게 사면 시기라는 게 보통 우리가 이게 경축할 일이 있을 때 사면하잖아요. 특별 사면이라는 게. 아니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오늘 뭐 그걸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수도 있는데 그래도 대충 이제 그 경축할 일이 있을 때 하더라고. 예, 예. 그래 보통 뭐 4월 초파일, 사월, 광복절, 추석, 성탄절, 설, 뭐 3.1절 이런 때 그렇죠. 지금 남은 게 보면 가장 가까이는 지금 원래 아예 원래 초파일이 남은 있어요. 거. 원래 초파일. 아, 지금 다음 예. 달 좀 있지 오늘 않습니까?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좀 불가능하지 그래. 않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광복절 8.15. 그다음에 9월에 추석. 그렇죠. 그다음에 12월에 성탄절. 그렇죠. 내년 2월에 설이죠. 예. 그다음에 뭐 3.1절. 그다음에 또 내년 그 대통령 시임식 직전 5월 8일이 또 4월 초파일이에요. 뭐 하여튼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 반장님 언제 보십니까? 저는 한 추석 정도에 제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계획에 관여한다면은 추석쯤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은 전혀 없어요. 판단할 예. 필요도 없고.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 문제는 뭐냐면은 예. 문바들, 어. 수뇌부들이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제 내보내줄까? 그게 당리당략적으로 유리할까? 요걸 계산하는. 그게 지금 그래서 그걸 저는 추석서? 추석으로. 홍 반장님은 그 하여튼 지금 추석입니다. 문 대통령을 지금 팬츠 보스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팬츠 보스. 바지 있었다. 아이 잘하는데 이거. 발음이 시원찮아서 시청자들 못 예, 알아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빤스 보스 그러면. 그래서 그런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유를 좀 이따 물어주시고 홍 반장님한테도 그렇고 나는 가장 유력한 건 성탄절쯤이라고 봅니다.
혹시 그다음이 기독교인이라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홍반장님 14인데 뭐.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성탄절이 가장 유력하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불자예요. 가톨릭. 그렇습니까? 가톨릭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톨릭이라. 그래요? 올 성탄절이 가장 유력하고 그다음 네, 유력하게 내년 설. 내년 또- 설이 내년 설이 2월 예, 저는 2월 경대 그 타이밍이 가장 자기들이 적절한 타이밍으로 나는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 홍반장님. 저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이제 이거는 전략적으로 선거 전략으로 보는 겁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시키줌으로 인해서 야권이 분열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게 나는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어? 그렇다면은 자 선거가 임박해지면은 지난번에 봤듯이 선거에 매몰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나오든가 사면 말든가 효과가 별로 없다. 자기 갈 길 다 정해놔 버렸어요. 내년 그렇기 때문에 3월 9일이죠. 대통령 그렇죠. 네, 3월 그렇죠. 9일이죠. 3월 9일.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성탄절 같으면은 3월 9일 선거 때까지 70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가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아니 사람 그 추석을 고유한 그러니까 추석 때는 예. 제가 추석 때 내 보내주면은 일단 친박부터 시작해 가지고 태극기 부대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연관이 됐던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밀집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야권이 분열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원인 규명 니 때문에 이래 됐니 니 때문에 탄핵이 됐네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이루어져요. 정치 세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력이 다음 차기에 그 세력 중에서 대통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차기 대통령 후보를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를 하고 동의를 하는 후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시점 그게 정도,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원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에서 볼 때는 야권이 분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저도 그 부분에서는 지금 충분히 동의합니다. 야권의 분열을 노리는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시점이 언제일까를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오세훈 시장과 박영준 시장이 사면을 건의했을 때 문 대통령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내걸었죠. 국민 공감대, 국민 통합. 그리고 국민 통합 이야기했는데 저는 사실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글자로는 액면 그대로인데 저는 국민 공감대라는 거는 민주당은 특히 극성 지지층 문바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겠다. 그렇죠. 문바들의 공감대죠. 문바들의 그렇죠.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고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민 통합은 네, 제가 우리 봤을 국민 때는 아니에요. 가덕도 사례를 봤을 때 네. 이미 그 당파의 대통령이 되기로 이미 결심한 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 분들의 최대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효과가 시점이 언제냐? 저는 이걸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홍반장님 생각과 조금 다른 게 9월 추석은 이르다. 왜 이러냐? 시기상조선. 시기상조선인데 왜 이러냐? 그때 되면 지금도 이미 지금 김종인 그 위원장이 나가고 난 뒤에 지금 산으로 가고 있죠. 계속 산으로 갈 겁니다. 아마 태백산으로 갈지 지금 히말라야를 갈지 모르겠는데 계속 산으로 가고 있는데 9월 달까지도 그 산에서 못 내려올 겁니다. 아마 산에서 못 내려오고 배로 그 상공들이 단합해가지고 아마 바다로 못 나갈 거예요. 그 계속 산으로 가고 있을 거기 때문에 9월 달은 이르다. 그 효과를 최대로 노린 시점은 성탄절은 돼야 된다. 근데 그쯤 되면은 3월 선거와 3개월 정도. 아니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몇 달 만에 희닥했습니까? 불과 예, 3, 4주 만에 희닥. 하여튼 뭐 제가 거기 반박할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12월까지도 야권 후보 제대로 못 만들어요. 9월 달에는 절대 야권 후보를 후보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럴 그러면 가능성이 있네. 효과가 통합된. 극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고는 마찬가지예요. 그 지난번 그 이해참 하고 노무현이 붙었을 때 노무현이 진다 그러잖아요. 자, 이 시점에서 막판에 단일화했다가 실패했어요. 이 시점에서 제가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성탄절이고 저는 추석이고요. 네. 자, 제가 만약에 추석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되면은 제가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탄절 때 만약에 3인이 되면은 우리 간지남이 이 자리에 앉으시고 아니, 왜? 둘 다- 그럼 저는 뭡니까? 그러니까 둘 다 못 맞추면은 영원히 이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권 후보가 쫙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한 방에 보내버려야 되지. 이미 그 하고 나서 정리돼 버려. 미리 해가지고 정리돼 버리면 안 돼. 네, 죄송한데요. 네. 지난번 2017년도 대통령 선거를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금년 연말 정도 되면요. 윤석열 씨한테 줄 선 사람 다 섰버리고요. 이미 정리가 다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중요한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는 죄가 있니 없니 뭐 구속되니 많이 하고 그 국민들이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국민의힘 저 국회의원이고 당원들 어떻게 해서 선거에 매몰돼가지고 선거도 뭐, 정신없어. 예. 박근혜는 구속되든지 말든지 대통령 선거 우우 따라다녔어요. 맞아, 그런 경험이 있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대통령 그 만약에 연말에 가버리면요 박근혜 대통령 나오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고 갑니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존이라는 이런 게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 또 이 뭐 크게 정치적인 문제냐 이 부분 뭐 의문을 가지실 분이 있는데 우리 이제 간략하게 우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 부분 한번 이 부분 또 제가 볼 때는 이 특히 코로나 전국 관련해서 뭐 스왑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반도체 의미가 있을 스왑, 건데, 예. 백신과 반도체 어떻습니까? 스왑. 뭐 이 사면 논의가 수면 위로 좀 떠올라서 곧 3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만큼은 제가 보는데 저는 그 원 플러스 원으로 대통령 사면, 전직 대통령 사면과 이재용 사면을 패키지로 할 때는 이재용 사면이 늦어질 수 있는데 독자적으로는 안 된다.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면 독자적으로 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빨리 풀어줄 것 같다. 최근에 언론들이 굉장히 지금 그 삼성이 아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충수염 수술해서 뭐 8kg가 빠져서 수척한 모습이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지난번에는 또 그 병원 의사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진해서 수술 회복도 덜 되는데 큰 집에 다시 먼저 자진해서 가시고 이런 이야기가 미담이 지금 쏟아지고 코로나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네, 다른 그러니까 이해관계보다는 청와대나 민주당의 이해와 뭐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서 가능한.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경제가 지금 계속 지금 안 좋으면은 내년 대선 지방선거 지금 박살납니다. 사실은 백신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재용이라도 빨리 풀어줘가지고 경제 지수가 조금이라도 어차피 뭐 한국 경제가 거의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있다시피 하는데 특히 이 코로나 이후에 자. 계속 묶어둘 이유가 없죠. 예, 좋습니다. 오늘의 이제 큰 틀은 사면 논의, 뭐 이제 우리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 또 이재용 회장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이 3자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민 공감대, 또 국민 통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사면 논의가 당파 이해에 점철돼서 뭔가 왜곡돼서는 안 되고 이것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이 사면 논의의 핵심으로 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K 글바들